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검언유착 프레임을 권언유착으로 바꾼 이야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의 큰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동재와 한동훈이 검사와 기레기로 만나서 사건을 조작하는 어떤 정황들이 발견됐고, 이게 수사 중인 과정인데, 이게 한동훈이 초반에 그렇게 그랬었거든. 이 사건은 친여 여당 쪽에서 조국 수사했다는 보복으로 그 최측근인 한동훈을 치려고 한다는 기획된 사건이다. MBC가 보도한 게. 근데 사실은 MBC가 이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하는데 기획됐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기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통화 내역을 다 보여줬다는 거야. 여권에 어떤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검언유착 프레임을 권언유착, 권력과 언론이 쉽게 표현해서 지금 현 여권의 핵심부하고 MBC 등이 결탁해서 윤석열 죽이게 하고 있다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제 사건으로는 살짝 그 분위기가 막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방통위원장이 모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미리 알고 있었고, 권경의 변호사라고. 근데 그 이야기 때 진짜 하나씩 한번 나눠봅시다. 전화를 했는데 이미 뭐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을 칠 걸 알고 있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점이 완전히 반대야. MBC 보도가 나간 뒤에 전화 통화를 한 거를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그 이야기를 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시점을 이제 정정을 했어요. 권경이가 잘못됐다고, 제가 혼선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은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투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은 이걸 사건을 엄청 뻥튀기죠. 아, 예초에 이 사건의 시작이 정권의 핵심부가 윤석열을 치기 위한 용도로 한동훈을 쳤다. 이 프레임이 지금 사실상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 의해서 먹혀요, 그게. 사실 여기 알고 보면 음모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거 없이. 근데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하고 그 변호사하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것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선후배 사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이 권경희 변호사는 그때 3월 30일 날 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몇 달 지났단 말이야. 일단 떠들어 놓고 보고 있고, 분명히 자기가 1시간 쪽의 타임이 있었거든요. 9시 반에 통화를 했고, 그 전에 MBC 나왔던 건데 본인이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쪽 변호사 측에서 우리 쪽이 아니라 우리 그 청와대 쪽이나 모든 것을 음해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일단 틀어놓고 나오면 그 다음날 내 기억이 헷갈렸다? 헷갈릴 수가 없어요. 시점이 있고 그 방송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말이 띠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기레기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된 것을 그냥 선후배 사이에 말한 거고, 말하지도 않는 걸로 그냥 확대해서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페이스북에서 하나 추출해낸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민변 변호사고 나름 네임드니까. 그 사람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말을 해주니까 그걸 추출해내준 거고,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억의 착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판단력의 착오지.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누구를 축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가 나는 거하고, 보도가 났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시간을 착오할 수는 있는데요. 에피소드를 착오하진 않아요. 기억이라는 게. 내가 몇 시에 밥을 먹었는지는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통 헷갈리지 않거든요. 치매 말기쯤 가야 그런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권경애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권경애라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어떤 부속품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약간 좀 사건을 뻥튀기 해서 페이스북에 그냥 올린 거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중동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나름 네임드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크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크게 뻥튀기를 한 건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게 정교하게 조작된 거라면 일단은 처음에 페이스북에 나오지 않을 거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논리 자체가. 근데 언론에서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권언유착을 안 가면 언론이 죽는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한유착이라고 계속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이 프레임 절대 안 먹힙니다, 진짜로. 그 본질은 검언유착이 맞고요. 파생돼서 권언유착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뿐인데 나는 그 권경희 변호사의 그 2월 달에 있었던 주장이 있잖아요. 선거 개입 의혹 비판 그게 뭐 이제 울산 선거 뭐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선거 개입 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은 초원 복집 사건은 발톱에 떼일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과 민주당 등 조국 장관 등을 비난했던 바로 그분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잖아요. 진중권도 진보 논객으로 그러더라 하는 것처럼 민변 변호사인 권경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면 사실 조중동에 딱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누구한테 무슨 매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어떤 의견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옆길로 새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는 진보 논객이거나 민변 변호사인데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은 실제로 저쪽 사람들이 딱 써먹기 좋은 밑밥을 깔아주는 이 먹잇감으로서 막 글을 쓰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권경희가 그런 과라고 보고 더 놀라운 것은 권경희가 초원 복집 회동은 발톱에 떼라고 했던 바로 그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좋아요를 누르는 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또 권경희하고 한상혁 이 방통위원장하고 또 서울대에서 같이 대학원 수업 받은 뭐 이런 사이라고도 하죠. 되게 애매모호하게 막 섞였는데 어쨌건 저는 권경애는 약간 관종기가 있는 변호사라고 일단 보고요. 지금부터 이런 비난이 막 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딱 김재련처럼 되겠죠. 김재련 자체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 덤벼봐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여요. 전 제가 봤을 때. 근데 나는 더 웃겼던 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은 권경희 변호사랑 어떤 친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변호사랑 전화 통화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관리 정말 잘해야 된다고 난 봐. 그러니까 민변이라는 그런 또 있고 신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진짜 제가 볼메이님한테 하는데 그렇더라. 정변 재수 없어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이게 꼬리가 잡혔다가 내 페이스북 거리에 이슈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이슈의 메이커로. 일단 전화는 그 전날 이 권경애 변호사가 2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다음날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이 사건 있고 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가 지상파거나 뭐 이렇게 공중파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언론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왜 페이스북에 있는 거 가지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지 그거를 먼저 비판을 해야지. 우리가 권한 유착을 하려고 했으면 조국 장관 사태는 왜 일어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정부에서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왜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한유착이면 윤석열을 먼저 찾겠죠. 한동훈, 이동재 이거 괜히 돌아가면서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유착이라는 건 끈끈한 겁니다. 우리 지지자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쪽이 하던 대로 했으면 진짜 깨끗이 정리가 됐을 걸. 절차와 민주성을 부여하다 보면 마치 이명박 박근혜 때는 독재라고 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에 쉽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 권경애가 페이스북에 뭐 선거 개입 뭐 이렇게 썼던 거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가 봤을 때는 그 매수가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지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봐서 초원 복국 사건은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청와대가 개입해서 뭐 부울경사 그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걸 지가 확신을 갖고 그거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윤석열의 부인까지도 좋아요 페이스북에 누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쯤 사건 되면 이제 자기간의 그 양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사건의 본질은 한상혁이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한유착 그러니까 권경애가 하고 싶은 말은 채널A와 한동훈과의 관계 이 권한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가 아니라 그러면 한경애는 이 사건을 권한유착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이 사건에 일어난 본질은 그것이 여권의 기획에 의해서 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한동훈하고 이동재가 만나서 뭔가 수군덕된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의 주장
여권 핵심부가 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동훈을 엿그려해서 윤석열을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장에 동조해주는 것은 부울경 등의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회 자체는 이미 이때부터 윤석열을 편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다. 이상하잖아, 뭔가 방통위원장이. 왜 말도 뒤에 너무 훌륭하지 논리가. 사실 뭐 채널 A랑 조선 뭐였죠? TV 조선 그 조건부 승인한 것 때부터 사실 마음에 조금 안 들긴 했지만 한상혁 제 방통위원장이 생각에는 이게 방통위원장 정도 되면 정말 새끼손가락만한 연이라도 있으면 다들 전화하고 친한 척하고 좀 그러고 싶은 충동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건 어디까지 제 해석입니다만 정반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권경애라는 사람이 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리는 걸 저는 마치 영업행위처럼 봤어요. 변호사들이 방송에 못 나가는 그렇죠. 변호사. 예. 그치? 내가 뭔가 힘이 좀 있고 너네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살짝 흘리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날에 나오고 싶구나. 그럴 수도 있죠.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렇죠. 거지. 그게 예. 관종이야.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 그게 자기 영업행위에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보니까 조중동 언론의 아다리랑 맞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모가 돼버렸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해져 버린 거죠. 갑자기 방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통화 내역을 제시해버리고 저기 청와대 누구셨죠? 윤도한 수석께서 갑자기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권경애 변호사는 저는 그냥 조중동의 먹이로 이용이 돼버렸다는 이미지를 좀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방송도 못 나오고. 아니 나는 이런 캐릭터를 한 명을 알아요. 실제로 이제 똑같은 캐릭터일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 진보 쪽에 어떤 아젠다가 세고 자기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났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바뀌니까 좋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박근혜를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 진보 포지션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 지났다? 문재인도 똑같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나 이런 분석보다는 아까 말한 정변의 분석이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의사, TV에 나오는 변호사가 대단히 훌륭한 줄 아는데 전혀 관계 없거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텔레비에 나오는 변호사나 의사가 뭐 더 대단히 잘해줄 것 같잖아요. 요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서 뭔가 튀고 싶은데 튈 바는 걸 수가 없고 왜냐하면 방송을 하는 사람도요. 그 수많은 의사와 변호사 중에 누구를 갖다 쓰겠어요. 매력 있어야 갖다 쓴단 말이야. 근데 자기 매력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정도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 있나? 이빨도 안 떴는데. 이빨만 떴는데. 아니 변호사나 의사 같지 않은 매력 있잖아 우리 정 필수는. 일반인 모두가 있잖아. 일빵.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튀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제 지질 공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통화가 녹음이 없는 한 한상혁 위원장님 같은 사람 나 통화 녹음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모든 통화 다 녹음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 녹음된 녹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금방 나오잖아.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재밌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조중동이랑 같이 가는 거다. 그 권경에는 그 조중동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라는 말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잘 됐으면 같이 갔겠죠. 이게 잘 됐으면 같이 갔을 텐데 이게 꼬리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같이 가긴 글렀고 이대로 그냥 씹다 뱉어지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이럴 때 TV조선에 한번 방송에 딱 나오면 뜰 건데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안 나오죠. 지금 네. 이렇게 방통위나 청와대에서 다 객관적 증거를 들으면서 네 말 틀렸다라고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TV조선에 나가요? 그죠. 제대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되죠. MBC 뉴스가 지금 8시 정도에 하잖아요. 네. 그때는 하면 7시 반에도 했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또 시간이 또 바뀌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간 시점이라는 시간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대략 보면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통화한 내용이라면 권경의 일단 주장은 깨지는 거지. 일단 팩트가. 9시 그러니까 반에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권경애가 내가 그런 실수는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한상혁 위원장이 그 윤석열은 나쁜 놈이고 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보도가 어떤 게 있냐면 또 한상혁 위원장하고 윤석열 부인하고는 또 아는 사이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좀 이상해. 좀 뭔가 좀. 자, 어쨌건 이 진실 공방을 떠나가지고 어쨌건 한동훈이 바라는 대로 권원 유착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다 사라지는 거야, 지금. 한동훈과 이동재가 서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라지고 현 정권이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동재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이겨내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절대로요. 프레임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하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